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환가 사례 목록 1864번 케이스입니다. 78-1기고요. 2017년 12월 18일 2년 조금 넘었죠. 2018년 2월 9일 집회에서 거의 그 시점에 면책을 받은 61년생 남자의 얘기입니다. 이분도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나오죠. 수용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얘기합니다. 한번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아마 좀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에요. 면책에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주로 구치소에도 오래 있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좀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배우자 명의에 있는 주소지, 형식상 주소지죠. 대부분 방배동, 신천동, 장안동, 광안동, 서초, 성동구, 성수동 이런 데는 대부분 여기는 무상거주죠. 요때쯤 아마 거의 이혼했을 거예요. 95년에서 2003년 사이에 일본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및 이혼도 일본에서 한번 했고요. 2000년경 일본에서 지금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을 했고요. 2003년 국내 귀국 후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2003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에 유기농 특산품 자영업을 잠깐 했는데 이게 하다 말았죠. 그 다음에 2007년에서 12년 사이에 이때 5년간 도피합니다. 불법 담보대출로 혐의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서 7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죄목으로 불법 대출에 연루돼서 도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체포돼서 1년 6월 동안 실형을 복역합니다. 그 다음에 출소 후에서 현재까지는 주로 일용직이죠. 그 다음에 지급불능식은 2017년 9월 12일 분당 상호저축은행의 불법 담보대출에 관여하면서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요. 1년 6개월간 실형 복역 후 현재까지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뇨, 간경화, 합병증 등으로 근로능력이 거의 저하되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월 3일 이혼을 했습니다. 협의혼. 재산분할을 안 받는 게 합당하다고 봐야죠. 기여도가 거의 없으니까. 부친은 2005년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부산에 거주합니다. 아들은 전 부인이 키우고 있는데 예고 2학년 연극영화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총 채권자는 8명이고요. 채무는 1억 2천,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이 56만원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와 혼인 및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이런 게 사실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있었거든요. 임차보조금 1억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저 장인 집에 살고 있으니까 애들하고 이게 진짜 이혼을 했는지 위장 이혼을 했는지 그래서 그 최초의 보조금 1억 원이 채무자의 기여도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그 이후에 채무자가 도피했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1년 6월 거의 한 7년 동안 생활비도 안 대주고 했으면 설사 그 1억 원이 채무자 거래도 그 사이에 배우자가 그 생활을 꾸려나갔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해줄 이유는 없죠. 근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만나 결혼하였고 2000년경부터 동거하였으며 법률혼 신고, 혼인 신고는 2003년경에 했습니다. 불법 대출에 연루되어 채무자가 5년간 도피하였고 실형 복역 후 2년간 약 수감돼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은 배우자가 일본 관광객 가이드 수입 및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보증금을 조달하여 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장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배우자와 자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이제 거기서 생활하고 있겠죠. 따라서 2017년 3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 없었다는 채무자의 진술은 사실로 판단되고 배우자를 통한 은닉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모친이 사실조회 해신 자료를 종합하며 특별히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것도 할 필요는 없죠. 지금 2020년 2월부터는 채무자 본인 것 위주로 보고 모친과 무슨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뜬금없이 그냥 어머니하고 통장이라든가 뭐 아무런 거래가 없어요. 채무자의 재산이 어머니한테 넘어간 적도 없고 채무자의 통장에서 어머니한테 뭐 돈을 고액으로 송금한 흔적도 없고, 이런 경우에 과연 어머니가 재산이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뭐 이해는 하지만 만에 하나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지만 그 만에 하나를 찾기 위한 절차가 파산은 아니죠.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다 찾아서 하려면 사법 자원이 다 낭비가 되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채권자가 잘 하셔야 돼요. 돈 빌려줄 때 뭐 담보를 받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신용 분석을 해서 이제 리스크를 체크를 해야지 뭐 못 받는다고 무조건 형사 고소하고, 파산해서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뭐 경찰서에 그런 돈 못 받아주는 그런 사건으로 넘치면 진짜 치안이 걱정될 수도 있죠. 경찰관은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 인원이 딱 정해져 있죠. 뭐 인구 20만당 경찰서 하나, 그죠? 딱 정해져 있으면 경찰관이 한 500명이다. 그럼 이제 그 치안 수요가 있는데 뭐 일반 강력범죄라든가 민생 폭력범죄, 그 다음에 가정폭력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형사 사기 사건, 돈 못 받아주는 사건이 아주 그냥 뭐 넘치면은 이 자원이 분배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결국 파산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뭔가 잘못을 저지른 분들도 뭐 그냥 가만히 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또 이제 홀가분하게 면책을 받고 새 출발하는 게 낫죠. 그럴 때 혹시 내가 과거에 뭐 이렇게 죄는 죄고 파산 면책은 면책이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라든가 타인에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무, 그거는 이제 비면책인데 이 사안에서는 알선수재잖아요. 관계가 없죠. 그쵸? 그거는 뭐 이론상으로는 불법행위는 맞지만 뭐 어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면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뭐 굳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일도 없죠. 다 공범이니까요. 돈 준 사람, 돈 받은 사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뭐 평소 궁금한 사항은 뭐 가볍게 한번 전화를 주시던지, 정밀 진단을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을 방문해서 한번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가장 유리한 길, 개인 파산이냐 면책이냐,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섣불리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이나 아니면 회생을 해서 뭔가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